아무리 그래도요, 100m 넘는 높이까지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올라간다? 또 다른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현재 지구에서요, 가장 큰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지 모르는데 하이페리온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 하이페리온은요, 무려 115.92m, 건물로 치면 약 38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해안 삼나무의 일종이에요. 이 해안 삼나무는 44철 푸른 상록수예요. 근데 나무 껍질과 이 목재가 붉어서 영어로 레드우드, 붉은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왔어요. 티탄의 12신 가운데 한 명인데요, 빛과 감시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이 높은 곳에 있는 자 또는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자, 그런 뜻이랍니다. 도대체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높게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일단 크려면 오래 살아야겠죠?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죠.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 돼요. 병해충에도 강해야 되고요. 가끔 산불나도 잘 견딜 수 있어야죠. 해안 삼나무는요, 껍질 두께가요,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30cm에 달하거든요. 단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항균 물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 삼나무는 200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하이페리온의 나이는 얼마냐?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주변 삼나무의 수명으로 추정해 보면 대략 한 600살에서 한 800살 정도가 아닐까 추정을 한답니다. 정확한 나이를 알려면 나이테를 봐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니까요. 일단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어요. 또 하나, 삼나무는 섬유질이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갖고 목실도 단단해요. 그래서 높게 자라도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고요.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쫙 퍼져 있어요. 든든한 뿌리가 받쳐주니까 나무가 안정적으로 서 있고 다양한 영양소와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해요. 아무리 그래도 100m 거기까지 물을 어떻게 올려보낼 수 있을까? 강력한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삼나무뿐 아니고요, 모든 식물은 다 마찬가지죠. 광합성을 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이 필요로 합니다. 식물은 어디서 물을 흡수하죠? 그렇죠, 일단 뿌리에서 흡수를 하죠. 그러고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줄기를 타고. 그런 다음에 잎에 가면요, 식물도 잎에서 숨을 쉬거든요. 기공을 통해서 결국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숨 쉰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처럼 땀을 흘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숨을 쉬는 과정에서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이런 과정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요, 흙에서 식물 뿌리로 어떻게 물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식물 세포 안은 어쨌든 바깥 흙보다는 더 다른 물질이 많잖아요. 당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삼투. 그러니까 식물 뿌리 세포와 밖에 토양 사이에 물질의 농도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에 또 뭐가 가해지느냐, 바로 증산작용이 더해지는 것이죠. 증산작용은 나무가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주요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나뭇잎의 기공에서 수분이 증발합니다.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 그만큼 부족분,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음압이라고 그러는데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음압은 물을 뿌리에서 잎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의 줄기 안에는 물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니까 물관이죠. 처음에 물관이 만들어질 때는 살아있는 세포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포는 죽게 되고, 세포가 죽은 다음에요, 리그닌이라는 화합물이 안에를 강화해줘요. 이 물관은 아주 큰 관이거든요. 이 물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관, 이 가는 관, 모세관이죠. 가느니까 여기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응집력이 있잖아요. 컵에다 이렇게 물 따라 보면 이렇게 맨 위에 올라와도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응집력이 있어요. 그리고 물 분자는 또 물관 벽에 달라붙는 부착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길이 끊어지지 않고 위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요, 잎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뿌리에서 물이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물 분자가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식물은 자기 몸 전체로 물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요, 100m 넘는 높이까지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올라간다? 또 다른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 힌트가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삼나무 숲인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짙은 안개가 껴있죠. 바로 이 안개가 힌트입니다. 해안 삼나무는요, 주로 습한 해안 지역에 자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안개, 안개비 이런 것들이 나무 잎과 줄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이 나무가 높은 곳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해안 삼나무는요, 안개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해안 삼나무는 주로 태평양 해안에서 약 8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요, 온화한 기후와 함께 여름철이 건조해요. 그런데 건조한 여름철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 안개 덕분에 이 나무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4월 미국 식물학회지에요, 해안 삼나무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는 비법을 밝혀낸 논문이 등장했습니다. 비밀은요, 바로 잎 모양에 숨어 있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해안 삼나무 잎이 있거든요. 높이에 따라서 잎 모양을 보는데, 잎 모양이요, 같은 잎인데 두 가지 형태가 돼 있어요. 줄기에 가까운 쪽은 약간 아스파라거스 비슷한 모양이고요, 끝쪽으로 가면 펼쳐져 있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22m, 56m, 80m, 102m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펴진 부분은 줄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부분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왁스로 딱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물 손실은 방지하면서 주로 광합성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처럼 그 잎부분에서는 주 기능이 바로 안개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아주 큰 나무의 경우에는요, 잎이 안개에 젖고 나면 1시간 만에 최대 50리터에 육박하는 물을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실제로요, 건조한 남부 지역에 사는 해안 삼나무가 북부에 사는 나무보다 아스파라거스 닮은 잎 부분이 더 많대요.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역시 아스파라거스 닮은 부분이 더 많아지고요. 왜냐? 바로 여름에 안개와 살짝 내리는 빗물에서 물을 얻기 위함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해안에 걸쳐 있는 해안 삼나무 숲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삼나무 숲이요, 1850년대까지만 해도 약 8,5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대요. 아주 광대한 숲이었죠. 그런데요, 골드러시로 인해서 부분별한 개발, 즉 벌목이 되면서 70년도 채 안 돼서 그 면적의 96%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요, 미국 정부는요, 1910년대 초반부터 보존 작업을 시작했고요. 1968년에는 560제곱킬로미터 해안 삼나무 숲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이페리온을 비롯한 해안 삼나무는요, 그 크기 덕분에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니까요,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하고 있죠. 심지어 쓰러져 죽은 나무도요, 수백 년에 걸쳐서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며 서서히 분해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해안 삼나무 숲에 다양한 동식물이 살면서요, 거대한 나무와 함께 아주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태계라, 요거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생태계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 좀 당황되시죠? 생태계가 무엇인지는요, 우리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 1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